잠을 못 잤어요. 걔가 내냐? 어? 걔가 내야? 야, 뭐 나만 만들었냐? 그렇죠. 같이 만들었지. 와,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 이수경 선생님 생각하실 때는 지금 김인석 씨의 상황이 어떤 것 같으신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두 분이 배턴 터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에겐 참 좋은 환경이죠. 그렇죠, 사실. 그냥 네. 대부분의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제3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여요. 그럼 부부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네. 24시간 아이를 돌봐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신경 쓸 여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 관리 못하죠. 네. 아이 위주로 살아가고 그게 습관처럼 굳어지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대책 좀 주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아이가 네. 잘 때라도 둘이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사실 밖에 나가서 다 둘 다 오전, 오후 일하고 오고, 그럴 그러니까요. 짬이 정말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육아도 다 둘 다 하는 거고. 그렇죠. 일도 둘 다 다 하는 거고. 집안 살림살이도 둘 다 똑같이 다 하는 거니까. 네.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을 쉽지 하고 않은 것 계시죠. 같아요, 정말.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실천을 못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부부가 1순위가 돼야지 아이가 이 가정의 1순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선생님. 그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부모가 1순위가 돼야 되죠. 네. 근데 갓난아기 때는 아이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네. 또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모가 한시적으로 그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내고 나면 네. 다시 부모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죠. 네네. 일단은 부부가 일단 가정의 중심이고 그럼요. 바탕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최승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공감하는데요. 이렇게 둘이 있다가 아이가 생기면 셋이 되잖아요. 네네. 관계가 사실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마음에도 어떤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에 온통 아내가 있다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변환이 둘이서 같이 이렇게 어떤 합의가 있으면 그게 순조로운데 그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각자 대화가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해와 그런 그 뭐 질투도 생기고 네. 또 속상함도 생기고 그러죠. 진짜 그 부모 자식 간의 질투라는 질투 있죠. 게 생긴다는 게 근데 그럼요. 사실 질투의 마음이 생겨도 네.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내색도 못하죠. 예,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그렇죠. 제대로 된 부모인가 이런 인석 씨도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솔직하게? 아니 어떤 아니, 때 느끼냐면 떠듬떠듬거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말씀드릴게요. 아기 이유식 만들 땐 좋은 고기 쓰고 네. 저는 싼 고기 사요. 플러스 사고 여기는 그냥 예. 그냥 그래서 그거 못 먹게 해요. 아예 이유식 만들어야 된다고 한우 2플러스는 손도 못 대게. 예.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네. 거는 약간 좀 있죠. 진짜 네네네. 너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네네네네. 얘기네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못하죠. 거예요, 사실. 근데 네네. 이게 솔직한 얘기거든요. 네네. 이게 남자들은 또 이런 입장에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또 다른 입장에 또 얘기가 있을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와 아이 사이에 참 중요한 게 애착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제 대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 부부 사이에도 애착이 중요하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애착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는 그냥 뭐 사랑이 있고 맞아요. 뭐 애정이 있고 네네. 이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선생님? 지금 그 외국에서는 그 성인 애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그게 정말 부부의 행불행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애착이 잘 되면 애들이 이렇게 밝고 생동감이 있어요. 네. 부부 사이도 이렇게 애착이 잘 돼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정감이 있으면 즉 이 사람이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신뢰가 있고 거기에 유대감 결속이 있으면 굉장히 자신이 있고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하면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생동감이 네. 활력이 넘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애착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것이 준비 안 된 결혼. 그러니까 빨리 결혼했거나 준비 안 된 아기. 예, 이런 걸로 인해서 혹은 또 뭐 이제 그 밖에 뭐 시댁이나 친정 간의 그런 더 주위 사람들의 스트레스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애착 결속이 잘 형성될 때 기반이 다져지지 않으면 뭐 아기를 낳거나 몸이 아프거나 직장에서 일이 힘들거나 이럴 때 이제 굉장한 위기가 올 수가 있죠. 아니, 예, 그렇다면은 그게 참 위험해요. 그 신혼생활을 조금 즐기다가 아이를 갖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좋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혼, 아까 그 행불행과 이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러니까 자녀를 준비해서 계획된 아이였느냐,
아니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생겼냐, 네네. 혹은 둘 중에 하나는 원했는데 하나는 원치 않았을 때 생긴 악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아기 태어난 이후에 벌어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거나 나쁜 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준비된 아기. 사실 저희는 계획엔 없었거든요. 그렇죠. 좀 빨리 갖게 됐거든요, 생각보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둘이 즐기고 둘이 좀 이렇게 알콩달콩 서로의 네. 유대감과 또 네. 연애 기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 연애 않았잖아요. 기간도 너무 짧고 신혼생활도 너무 짧아서 사실은 와이프가 약간의 불만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게 결국은 부부들 사이에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그리고 애착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면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고 해도 좋은 영향만 미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족한 시간일수록 질 높은 친밀감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두 사람이 인식을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육아 원칙을 잘 세우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부부 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태양이를 꼭 누구한테 가지셨어요. 맡기더라도. 네, 네.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네. 한 반나절이라도 두 분이 온전히 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는 게 네. 지금 너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둘만의 온전한 시간이라는 말만 들어도 제 가슴이 설레네요. 그래요? 그러세요? 최성희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좀 제안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주변에 애들 봐줄 사람이 없고 우리 둘이서 네네. 비슷하게 키웠어요. 아, 우리 네. 둘의 시간을 합쳐서 네. 48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다 주고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뭐 밥을 먹던 네. 뭐 하든 이렇게 그렇게 나눠서 썼는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미리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한시적으로도 아이가 우선순위다 할 때는 남편이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아이를 돌봐줄 때 오히려 고마운데 네. 만약에 그런 그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저 사람은 그럼 나보다 서운한 일이 거죠. 더 중요하고 그렇죠. 나보다 뭐가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서운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뀌거든요. 애가 크면서. 그래서 그거는 자주 네. 얘기를 해놓은 게 좋습니다. 당신이 나의 우선순위 1위다. 일이다. 네. 근데 나는- 지금은 우리가 그렇죠. 합의하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요.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오해가 말을 안 해도 다 알 거야. 우리가 다 나도 아빠가 됐고 엄마.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말을 해야 우리는 안다는 거죠. 자, Q&A를 통해서도 지금 질문 많이 올라오고 네네.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상 좀 어머님들의 질문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 산다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 네. 좀 읽어주세요. 네, 출산 후 남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죽고 못 살았는데 아이고 그렇죠. 아이를 낳고 나니 언제 남편을 사랑했나 싶어요. 친구처럼 편하긴 한데 설레임이 전혀 없어요. 다른 부부들도 그런가요? 네. 아니면 저만 문제인가요? 이 설렘이라는 단어가 이 사연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연애 때 감정을 결혼하고서도 그대로 유지하기는 심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연애할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 페닐에틸아민, 엔도르핀, 노르에피네프린인데 네.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연애 때 감정을 결혼하고서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부가 있다면 네.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정신병자거나 사회 진짜요? 부적응자가 될 겁니다. 정신병자라고요?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린 다 정상인 저 정상인 거였군요. 걱정 안 해도 되네. 정상인 겁니다. 네, 우린 다 정상입니다, 네, 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네. 두 사람의 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 아이를 낳고 나면 여자들은 온 신경이 아이에게 집중되잖아요. 네. 이 시기에 남편들이 찬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 미성숙한 남편들은 자신만의 취미에 빠지거나 밖으로 도는 경우도 많아요. 네, 내 자리가 우리 집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 그런 네, 아버님들이 네. 되게 많이 계시는데요. 네. 최성 선생님은 어떤 조언 좀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강한 페닐에틸라민 같은 호르몬은 유효기간이 한 정말 2, 3년밖에 안 된다거든요. 그게 이제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바뀌려면 옥시토신 연결 호르몬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가끔은 설렘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비율의 문제인데 연애할 때는 설렘이 훨씬 많고 안정성은 적었다면 이제는 안정성은 컸지만 설렘을 갖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깜짝
뭐 이런 이벤트. 이벤트를 한다든지 해야 돼요.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찾아주거나 혹은 뭐 결혼기념일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면서 정말 또 뜻밖의 이 사람은 이런 새로운 게 있었네. 나도 모르게 이만큼 컸네. 이만큼 그런 것이 서로의 어떤 놀람, 좋은 놀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서로가 만들어볼 그런 필요가 있죠.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남편이 꽃 들고 들어오면 엄마들이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한우나 사오지 이걸 왜 샀어? 이러시지 마세요. 애들 먹을 거를 사오지 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부간에 참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빨리 보고 또 얘기 이어나갈게요. 흔히 아이를 낳아야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솔직히 아이 느낌이잖아요. 생각보다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이고. 저희 집 같아요. 나만 그런 걸까요? 미국 덴버대학교 심리학과 스토크 스탠리 교수 연구팀은 8년 동안 부부 218쌍의 결혼 생활 만족도와 아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90%가 첫 아이가 출생한 후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급속히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진짜요? 또 2015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독일인 2,000명을 대상으로 수년간 행복 지수를 추적 조사했는데요. 아이를 낳았을 너무 때 충격이에요. 소실되는 행복감이 이혼이나 실직 때보다 더 크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들이 들으면 섭섭하겠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아이를 낳은 후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르네이 브래들리 박사는 호르몬 변화, 출산과 양육에 따른 육체적 피로, 그리고 아이와 홀로 남게 되는 갑작스런 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2014년 국립국어원이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족이 지금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에 5분 미만으로 대화하는 경우는 1.2%만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35.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화가 필요한 그러네요. 거네요. 행복한 가족일수록 더 많은 대화를 한다는 건데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육아에 지쳐 멀어지는 부부 사이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것. 더 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줄 수 있는 것도 바로 대화입니다. 네. 아유, 근데 또 이게 대화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어느 때는 또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할 얘기가 애 얘기 말고는 없구나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들 때도 네네. 좀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까 새로운 할 얘기가 없어지는 맞아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정치 얘기하면 당신이 뭘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되고, 뭐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되니까 참 이게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참 이것 또한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된 Q&A도 지금 올라와 네. 있네요. 저희 그 꿈꾸는 집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네. 네, 한번 볼까요? 남편과 할 얘기가 없어요. 결혼 10년 차, 6살 난 아이의 엄마예요. 남편이 바빠서 얘기할 시간도 없지만 밥 먹을 때 얘기 좀 하려고 하면 휴대전화 보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럼 저도 기분이 상해서 입을 닫아버리게 되죠. 당연하죠. 우리 부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제 얘기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밥 먹을 때 휴대폰을 들고 먹거든요. 아니 어디든 식당에 가서 요즘 보면요 아이들도 휴대전화 너무 들고 잘못된 게임하고 있고 아빠도 게임하고 있고 근데 뭐 맞아요. 중요한 거를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게임 그거 안 하면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요, 선생님? 그렇죠. 휴대전화가 지금 부부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커플끼리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SNS 로. 카톡으로 주고받는다고 네네네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문제는 저도 사실 집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아, 그러세요? 네. 저랑 같은 과시군요, 선생님도. 근데 저는 원칙이 있어요. 가족과 대화 시간에는 네. 휴대폰 안 보기. 아, 그래요? 가족과 식사 시간에는 휴대폰 안 가져오기. 네. 이걸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례자께서도 그런 원칙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시간이라 길어야 30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정색을 하시고 여보 식사 시간만이라도
휴대폰 안 보고 네. 대화하면서 먹으면 좋겠어요. 아. 라고 하셔야 돼요. 네. 기분 나쁘지 않게. 네. 그게 기분 필요해 보입니다. 나쁘게라도 얘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싸우죠. 기분 나쁘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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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네, 좋게. 네. 싸우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대화를 잘 하고는 계세요? 대화하는 방법. 왜 사실 대화도 잘해야 대화인 거지. 그냥 혼자 말하는 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의 문제점은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 어떨 때는 말을 조금 집 안에서 덜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 너무 이해해요. 너무 네. 이해해요. 그게 와이프한테 또 미안할 때도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는 진짜 집에 들어가면 어떨 네. 때는 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차라리 음악을 듣든지 그러니까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도 굉장히 소음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부부간의 대화를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대화의 기본을 경청과 공감과 피드백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아주 간단한 대화법이 3그 대화법이라고 있어요. 3그? 네. 네. 그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어와 문장인데요. 네. 먼저 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 이건 뭐죠? 그래? 뭔가 경청이죠. 이해한- 듣고 네네네. 있는 거죠, 내가.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네네. 하는 거죠. 그랬구나. 이건 뭐예요? 공감. 공감이죠. 음.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거는 공감적 반영이죠. 즉 피드백이죠. 네네. 그래서 이 3그 대화만 자주 쓰셔도 풍성한 대화를 나눠갈 수가 있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어우. 오, 잘한다. 네, 참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랬구나. 그렇구나. 아. 당신이 그렇구나. 이거를 저희 방송에서 진짜로 많이 아, 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게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관심이면서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근데 보통 그랬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또 들은 거예요? 그걸로 얘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게- 저희 집보다 이 댁이 좀 더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정말 모든 부부들이 느끼실 텐데 네네. 거기서 딱 한 단계 더 나아갔을 경우에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는 확실히 내 얘기를 들었고 내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좀 좋은 방법 있으면 저희 또 많이 가르쳐 주세요. 대화하는 방법이요? 네. 네. 그 대화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 상대를 좀 알아야지 되거든요. 그 사람 나름의 지금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뭔가를 건드리면 굉장히 이렇게 강한 감정이 나오는 게 있고, 근데 그거를 사실은 대화에서 알기는 어렵고요. 평상시에 좀 눈여겨보면 이 사람이 이럴 때 좋아하고 이럴 때 싫어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랑의 지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뉴욕이나 뭐 파리 같은 데 갈 때 지도가 있으면 다니기가 편하잖아요. 그쵸. 여기 에펠탑이 있고 여기에 자유여신상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헤매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데 사실은 육아나 일이나 뭐 밖에 일을 하다 보면 그 관심을 많이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네.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섭섭할 때는 그 관심을 못 받을 때가 섭섭한 거지. 그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는 거죠. 네. 그냥 그럴 거다 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예. 해보실 수 있겠죠? 그럼요. 너무 잘하고 계실 것 네네네네. 같고요. 네. 아까 저희가 또 투표 진행했었는데요. 나는 정말 이럴 때 너무 섭섭하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또 얻으셨는지 지금부터